자, 이제 저번 시간과 이어서 드디어 기류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류법은 아, 교과서에도 있고 뭐 참고서에도 다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이제 학교에서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어, 뭔가 이제 규류법을 따진다라는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 그 문장의 참과 거짓을 따진다. 이런 증명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학에서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학생들이 명쾌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순수 논리학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기존의 다른 수학적 단원과 좀 다르잖아요. 증명을 하는 거니까. 굳이 이 단원 아니면 막 증명을 하는 게 주가 되는 수학의 분야가 없거든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중학교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 기류법 부분도 굉장히 빨리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예제 몇 개 외워가지고 그거랑 똑같이 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풀이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어쩔 수도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강의를 찍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 첫 번째 강의에서 들었던 뭐 조건문의 참고치를 판단하는 세 가지 방법 그런 것만 잘 익혔다면 이번 시간에도 큰 문제 없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꼼꼼하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귀류법은 먼저 이제 아, 라틴어로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proof by contradi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 특히 이제 대학교 수학을 하면 정말 많이 써요. 근데 귀류법을 일단은 왜 쓰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록법에 대해서 배운 학생들은 대충 알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문제가 왼쪽 명제야. P이면 Q다. 이게 조건문이죠. 근데 이 P이면 Q다를 정석으로 뚫어내서 증명하기가 좀 까다로운 거야.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정석적으로 풀어내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이거 기구를 제가 아까부터 이거 썼죠 그냥. 정석적으로 왼쪽 명제를 참이라고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오른쪽에 있는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저 조건문 있죠? 저 명제를 참이라고 증명을 대신해서 그 오른쪽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명제가 참이면 왼쪽의 P이면 Q이다도 반드시 참이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왜냐면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아까 필요충분 조건이면 TT, FF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 거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오른쪽 거를 t라고 증명해서 필요 충분 조건을 타하고 왼쪽 거도 t다.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 짓는 것이 귀류법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귀류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왼쪽에 있는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를 다이렉트로 증명하기 어려워서고 귀류법의 논리는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는 오른쪽 중괄호의 명제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내가 원래 증명하고자 하는 원명제의 증명을 대신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규律법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 학생들은 그냥 모순이 발생하면 원래 명제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래. 그 어쩔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오늘 할 내용도요. 막 수학적 머리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언어 논리예요, 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충분히 설명했지만 자, 왼쪽 거를 증명하기 까다로우니까 오른쪽 걸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왜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생각을 하기 전에 그것이 왜 생각인지 그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기류법을 적용해서 학생들한테 문제 풀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해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 교과서나 개념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루트 3이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다시 말해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정하죠.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쭉 하면 가정의 모순이다. 이러죠. 따라서 루트 3은 무리수가 맞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일단은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충분 조건 관계가 되며 왜 이것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명제들의 관계를 테이블을 작성해서 진리값표를 작성해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렵지 않아요. 그걸 해서 결론을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류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얘예요. 얘.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전 강의에서 제가 다뤘던 것들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자, 봅시다. P면 Q이다. 이게 not P이고 not Q이다랑 동치라 했죠.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제가 동치라는 거나 필요충분 조건이나 똑같은 거예요. 동치라고 했는데 이때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게 참이라고 해볼까요? 이게 그냥 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앞에 부정단 거 말고 그냥 P이고 not Q예요. 이게 참이면요, P이면 Q이다는 반드시 거짓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반례라고 하는 거예요. 카운터 익sem플이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가 보통 어떤 명제를 증명하거나 어떤 주장을 할 때 반례를 제시하면 그 주장이 약화되거나 부정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학적인 법칙을 다룰 때는 반례 하나만으로 그걸 깨부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통계 조사라든지 뭐 사회 문화적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반례가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수학에서는 하나의 반례만 하나의 반례만 존재하더라도 원래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명제가 완전히 박살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P이고 not Q다를 반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언어로 풀어볼까요? 과식하면 살찐대. 이거 하면 이거 하지 맙시다. 자, 여기서 이거 합시다. 자, 모든 까마귀는 까마귀이면 검다. 자, 일단 까마귀라는 동물이 어떤 대상이 까마귀라는 동물이면 무조건 그놈의 몸 색깔은 검다 이거예요. 그게 P면 Q다. 자,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까마귀인데 이거 검지 않다. 까마귀인데 검지 않은 놈이 있다 이거야. 사실 2013학년도 수능에 나왔죠. 포퍼 지문에 비문학. 이 내용도 그러니까 이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 그걸 할 건 아니고, 검지 않은 까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마리만 있으면 원래 까마귀이면 검다라는 명제가 완전히 개박살이 난단 말이야. 그죠? 이런 놈을 발레라고 한다고요. 검지 않은 까마귀. 그러니까 흑조, 백조 이런 거죠. 백조는 항상 백조는 항상 흰색이니까 이름을 백조라고 했는데 흑조가 발견됐어. 그럼 사실 모든 백조는 그러니까 흰색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걸 발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발레가 없다, 즉 거짓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무조건 조건문이 참이다.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번 시간에는 제가 그냥 뭐 진리집합이나 진리표나 아니면 그냥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죠. 언어 논리적으로. 근데 조금 더 심층 분석을 한다면 이 괄호에 쌓여 있는 P이고 not Q이다라는 놈을 발레라고 부른다. 자,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기류법에 대한 이해가 거의 끝났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발레라고 했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 중괄호 안에만 봐요. 이제 왼쪽 보지 않습니다. 자, 발레가 존재하면 지금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 이 명제가 발레가 존재한다 이거잖아요. 발레가 존재하면 이거죠. 조건문이니까 하면 Q이고 not Q. 이거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여기서 봤잖아. 여기서 했죠. 내가 다 했죠.
Q이고 not Q이다를 뭐라고 한다? 모순 명제라고 한다. 자, 다시 말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명제 구조는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제시한 어떤 조건문에 대해 발레가 존재하면 모순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그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귀류법의 논리예요.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놈이 맞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죠. 다시 말해 P이고 not Q다이면 Q이고 not Q다가 참이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잖아. 자, 그거 증명할 겁니다. 밑에서. 자, 해볼까요? 자, 우선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이거 전체를 P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이거 전체를 Q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전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P이고 not Q다라는 이 명제를 그냥 치환을 해보자는 겁니다. 대문자 P로. 자, 그러면 이거는 P, Q, P이면 Q다랑 구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T, F, T 저번 시간에 했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Q라는 명제를 볼 때는 이거는 모순 명제야. 따라서 모순 명제는 참일 수가 없죠. 모순 명제는 언제나 거짓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나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만 따지면 돼요. 왜? 무조건 얘는 F니까. 자, 라지 Q는 무조건 F일 수밖에 없으니까 라지 P가 T인 경우도 있고 F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만 따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조건문에, 이거 조건문이죠. 라지 P이면 라지 Q이다. 조건문의 참거짓은 이거 했죠, 저번 시간에. 얘네가 F면 뭐다? 아이고, T다. 근데 가정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이면 뭐다? F다. 이거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될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자, 이럴 때 잘 보세요. 그러면 자, 노란색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자, 노란색인 경우가 어떤 상황이냐면 P이고 not Q다. 자, 이게 이거 왜 이래? 자, 이게 거짓일 때죠. 그러면 P이고 not Q다가 거짓이라는 말은 이게 거짓이라는 말은요. 여기다 부정을 달면 이 괄호 안이 거짓이란 얘기는 이 괄호 바깥에다 부정을 달면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죠? 근데 내가 이게 참이면 아까 조건문이 참이라고 했잖아. 끝났네. 볼까요? 조건문이 참이면요. 발레가 없다죠. 따라서 발레가 없다는 참이야. 왜냐면 조건문이 참이니까. 그러면 발레는 거짓이죠. 발레가 없다가 참이니까 발레는 거짓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발레가 거짓이면 어떻게 돼? 중괄호 안에 있는 명제가 참이야. 아, 다시. 조건문이 참이면요. 발레가 없어요. 따라서 발레는 거짓입니다. 따라서 중괄호는 참이에요. 해볼까요? 방금 내가 했던 말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자, 조건문이 참이면 발레가 없죠. 이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레는 F야. 얘도 F지. 그럼 중괄호는 F이면 F다라는 조건문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참이라니까. 조건문은 가정이 거짓이고 결론이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다 끝났어.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갑니까 혹시? 나 이제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설명을 끝마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근데 이미 이제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했다기보다는 머리가 좋으신 겁니다. 상당히 좋으신 거예요. 듣고 있는 분들이. 왜냐면 이 내용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교과서에서 설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렵긴 하잖아. 고등학생이 봤을 때는. 근데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돼요. 다시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 이게 중괄호죠.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이놈이 참일 때는 어떨 때냐면, 이게 발레라고 했죠, 내가 아까? 이게 발레야. 발레가 거짓이다라는 얘기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이 참일 때예요. 조건문이 참이라는 얘기는 발레가 없다니까. 발레가 없다랑 논리적 동치니까 발레가 거짓인 경우, 이 경우는 결국에 얘랑 또 동치죠. 발레가 거짓이라는 거는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중괄호는 참이에요. 따라서 조건문이 참일 때 발레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발레는 거짓이 되고, 자, 볼드체로 할까요? 조건문이 참이면 발레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발레는 거짓이고요. 모수는 항상 거짓이에요. 그러면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은 F이면 F다죠. 그러면 조건문은 무조건 참이야. 엄마가 1억을 안 사줬는데 슈퍼카를 안 사줬어. 다시. 엄마가 전교 1등을 내가 안 했는데 슈퍼카 안 사줬어. 그러면 참이라고 했잖아요. 엄마의 약속은.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게 뭐냐? 왼쪽이 T면 오른쪽도 T가 된다. 이겁니다. 오른쪽이 T여도 왼쪽이 T가 돼요. 논리는 동일합니다. 이게 귀류법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예요. 이제 정말 적용을 해볼까요?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루트 3이 무리수니까 증명하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건 참이야. 조건문은 참이야. 그렇죠? 이건 참이란 말이야, 이게. 자, 그랬을 때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하자. 이게 뭐죠? 반내야, 반내. 발레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랬을 때 모순이 나와. 그럼 이건 거짓이란 얘기고, 발레가 뭐야? 실제로 T니까 얘가 발레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F이면 F이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T가 된다. 그래서 T랑 T랑은 필요충분 조건 관계다. 이게 바로 귀류법의 논리입니다. 좀 어렵나요? 잘 모르겠네.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잘 모르겠으나 고등학생이 봤을 때는 당연히 어려운 게 정상이고요. 뭐 일반인이 봐도 어렵죠. 어렵긴 한데 귀류법에 대한 그 딱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논리예요, 이게. 이게 수학과에서 배우는 정확한 논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나 이딴 거 하기 싫은데 그러면 일단 수학과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여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논리에는 그냥 대학교 때 좀 배우는 논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한치의 오류가 없는 명확한 연역 논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예제를 제가 풀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하나만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순 명제 파트를 보면요. 모순이 Q이고 not Q이다죠. 저거 잘 보셔야 되는데 P이고 not P이다가 아니라 Q이고 not Q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Q는 지금 조건문의 결론이죠. 여기서 나오는 모순 명제는 결론에 관한 모순이어야 됩니다. 지금 예시로 든 루트 3이 무리수라는 조건문을 보면요. 루트 3이면 무리수이다죠. 그러면 내가 이끌어야 되는 모순 명제는 무리수이면서 유리수다가 나와야 돼요. 루트 3이면서 루트 3이 아니다가 나오면 안 되고 그거는 P이고 not P이다잖아요. 이 모순 명제가 P에 대한 모순 명제인지 Q에 대한 모순 명제인지를 봐야 되는데 반드시 귀류법에서는 모순이 결론에서 나옵니다. 조건문의 결론에서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이 푸는 모든 귀류법 관련된 문제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위치가 결론이 나와야만 올바른 풀이입니다. 만약에 모순이 가정에서 나오면 완전 잘못 푼 거예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논리죠.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다 하여라.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오른쪽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발레를 만들어요. 얘죠? 그러면 결론에서 모순이 나옵니다.
이 발레는요. 발레를 내가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발레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발레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시작하고 거기서 결론에서 모순이 나온다를 이끌어내는 게 귀luc법을 실전에서 쓸 때 테크닉입니다. 무슨 문제를 보든지 만약 문제 빨리 풀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발레를 만듭니다. 발레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발레는 당연히 주어진 내가 증명해야 될 명제의 발레인 거예요. 그렇죠? 그 발레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로 인해서 결론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를 증명하면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잠시만요. 이게 이거 자, 봅시다. 루트 3이 무리수다. 그러니까 무리수다라는 얘기는 뭐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P다가 루트 3이다 이면 Q는 무리수이다 이거죠.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될 발레는 잘 들으세요. P이고 낙큐다의 꼴로 만들어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P이고 낙큐다는 뭐냐면 P는 루트 3이고 루트 3이고 낙큐다는 무리수의 부정이니까 유리수다죠.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자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 과정이 여러분들의 이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이 머릿속에 이거를 떠올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계식으로 풀듯이 루트 3 유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색깔을 자, 다시 해봅시다. 검은색으로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유리수의 정의는 이렇게 쓰지 말고 유리수의 정의는 A분의 B꼴로 쓸 수 있는 수를 말하죠.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A와 B는 정수여야 됩니다. 동의하죠? 자,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루트 3이 n분의 n이 되도록 하게 하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해볼까요? 정수라고 굳이 안 한 이유는 루트 3은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수니까 n분의 n이라고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자연수로 잡아도 충분하죠. 자, 이때 서로소인 자연수가 있다고 나오죠. 결론이.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3은 m제곱분의 n제곱이고 자, n제곱은 3m제곱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때 n이 3 곱하기 자연수 제곱 꼴이니까 3 곱하기 자연수란 말이야. 그래서 n제곱이 3의 배수야. 근데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3의 배수는 3, 6, 9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3의 배수 3, 6, 9, 12, 15, 18 이런 것들이 된다고 치면 21, 24 이런 것들이 된다고 치면 이때 n의 값이 루트 3, 루트 6, 3, 루트 12, 루트 15, 루트 18, 루트 21, 루트 24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n은 내가 자연수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야. n 자연수라며. 그러니까 n이 될 수 있는 값은 이게 다 안 되죠. 이거 무리수잖아. 이거만
고를 수가 있죠. 그럼 또 뭐가 있을까? 27, 30, 33, 36이죠. 36이 될 때 n이 6이 나오잖아. 근데 내가 애초에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수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일 때 n도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n을 3k라고 둘 수가 있죠. 그쵸? 여기서 k도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n의 제곱이 9k제곱이고 이게 3m제곱이니까 m제곱도 3k제곱이고 위에 쓴 것처럼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 그럼 여기서 m도 3의 배수니까 m제곱도 3의 배수니까 m도 3의 배수죠. 여기서 쓴 논리가 여기서 쓴 논리랑 똑같아. 그치? 자, 그럼 결론이 뭐죠? m과 n은 모두 3의 배수죠. 그러면 가정의 모순이란 말이야. 근데 잘 들어봐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이 모순이라는 거는 결론에서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에서 모순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Q가 무리수이다잖아. 그러니까 무리수이면서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보니까 m과 n이 모두 3의 배수라는 게 무리수이고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모순이랑 같은 건가요? 좀 이상하지 않아? 교과서나 참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가 잘못된 건 없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m과 n이 모두 3의 배수라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 대해서 모순이냐면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죠. 그죠? 근데 이게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 되는 게 왜 q이고 낙q이다가 되느냐를 설명을 해보자면, 자, m과 n이 서로소이면요, 루트 3이 n분의 n이니까 m과 n이 서로소면 루트 3은 유리수가 됩니다. 그쵸? 이게 우리 가정이잖아. 근데 m과 n이 모두 3의 배수이면 m과 n은 서로소가 아니란 말이야. 다시 말해, m과 n이 서로소가 아니란 얘기는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분수로 루트 3을 표현하지 못하므로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m과 n이 서로소인 자연수일 때 n분의 n으로 루트 3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루트 3이 유리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정했을 때 결론이 m과 n이 서로소가 안 나온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얘가 Q'이고 얘가 Q'의 부정이야. 근데 Q'은 Q랑 동치고 Q'의 부정은 Q의 부정이랑 동치입니다. 그래서 Q는 루트 3이 유리수에 다해요. 따라서 한 가지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이 문제 풀이에는 m과 n이 모두 3의 배수여서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란 얘기는 m과 n이 서로소가 아니면 루트 3이 무리수라는 말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유리수가 아니다와 유리수이다가 충돌해버리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해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증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당장 내일 내신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면 풀이 과정을 외우는 게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수학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원리를 깊게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주법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바보이거나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런 생각을 못 해본 게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시험 점수를 빨리 획득해야 된다는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 깊게 이제 원리를 따져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귀류법을 예제만 풀고 그 유형을 외우듯이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귀류법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찐득한 정말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 과정만 봐도 m과 n이 모두 3의 배수여서 서로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게 루트 3이 무리수다라는 무리수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루트 3이 유리수다라는 말과 m과 n이 서로소이다라는 말이 동치고요. m과 n이 서로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루트 3이 무리수다라는 말과 동치예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나왔잖아. m과 n이 서로소이면서 서로수가 아니래. 무슨 명제지? 그 말이 곧 루트 3이 유리수이면서 무리수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귀류법의 구조를 봤을 때 원래 명제가 증명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좀 사실 뭐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나도 모르겠는데 고민을 좀 해보시고, 만약에 정말 한 분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 학생인데 좀 깊게 생각을 해봐서 여기까지 도달해서 궁금증이 생긴 것이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꼭 이런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를 다룰 때도 그러니까 진짜 당장 내일이 시험이고 내가 그 시험 무조건 점수를 획득해야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깊게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는 요즘 또 수능 트렌드하고도 아주 잘 결이 맞는 그런 사고방식, 사고력을 키우는 거잖아. 풀이 어떤 과정이나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여기서 이거 있죠?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이거 연습을 안 하고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n제곱이 3의 배수인데 왜 n도 3의 배수인지 모르겠는 거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이 한 30분째 찍었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막히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생각을 했어요, 머리로. 짧은 시간 동안. 근데 그게 막 내가 막 천재라서가 아니고 어떤 풀이 과정이나 지식을 외워서가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런 노력들이 진짜 몇 년간 계속 쌓이고 높이 올라가면 빨리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유법이란 주제를 통해서 정말 이제 소수의 학생들이라도 좀 깊은 생각을 통해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좀 관심 있어서 좀 더 어려운 책들을 보고 싶다, 대학 과정의 책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의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어려웠어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는데 조금 이번 강의는 좀 어려웠는데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